화이자의 백신 최종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연내 백신 출시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습니다. 고려대학대 김정기 교수와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신규 확진자 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연이어 300명을 넘은 상황인데요. 대구 신천지 사태와 또 광복절 집회발 유행에 이어서 3차 유행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중대 기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전체적인 경향성을 보면 지난 11월 13일 날 200명대를 보이다가 연 사흘 동안 200명대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3일 동안은 300명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수치도 계속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300명대의 일일 신규 확진자를 보인다는 점하고 실제로 이러한 현상들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경향성을 보인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3차 대규모 확산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다음으로 백신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국 화이자가 개발 중인 백신이 최종 95%의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90%라고 했던 중간 결과보다 더 높은 수치인데요.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 임상 3상 시험 참가자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70명을 분석한 결과 위약이 아닌 진짜 백신을 맞은 사람 중에서 확진자가 8명으로 나타나서 약 95%의 예방 효과를 보인다라고 밝혔고요. 이러한 효과는 인종 연령하고 상관없이 일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65세 이상에서도 유사한 어떤 방어율, 즉 94% 정도의 효과를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예. 네. 일단은 화이자 측에서 밝힌 결과가 맞다라는 전제하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자세한 결과는 공개가 안 돼서 알 수는 없는데 지금 발표한 보도자료의 행간을 볼 때에는 분석 대상자인 확진자 170명을 표본 방식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만약에 표본 추출 방식에 큰 오류가 없었다라고 하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충분히 전수조사도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일단 표본 조사를 했다라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아직도 대상자에 대한 항체 생성률이나 역가, 즉 양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하고요. 특히 안전성 부분에 대한 자료가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일단 고무적인 결과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전수조사가 아닌 점도 항체 생성률이나 안전성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은 좀 아쉽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화이자가 미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인데요. 연내 백신 승인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미국 FDA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 효능도 효능이지만 일단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네. 보고 있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안전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정확하게는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일단 FDA의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할 때 이러한 자료들이 모두 제공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전문가 분석이 진행될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안전상의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조만간 승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내 위탁 생산 계약이 돼 있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도 곧 백신 임상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즉 전달체를 이용한 DNA 백신 형태거든요. 네. 실제로 여기에 사용된 전달체인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면역원성을 매우 크게 높이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효능 자체는 어느 정도 긍정적일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안전성이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난 9월에도 매우 심각한 이상 반응으로 단기간이지만 임상시험을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의 병명은 횡단성 척추염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일단 제약사 측은 백신과의 연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임상시험을 재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정말 백신과의 연관성이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런가 하면 말씀하신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DNA 백신이고요. 앞서 살펴본 화이자 백신은 메신저 RNA 백신인데 이 두 종류 모두 아직은 상용화된 적이 없어서 안전성 논란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일단 백신 접종 그 자체로 인한 단기간의 부작용 측면에서는 mRNA 백신의 경우에는 화이자나 모더나 모두 특이적인 이상 반응은 없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세계 제약사들, 그러니까 공이 유전물질, 그러니까 그게 RNA든 DNA든 상관없이 유전물질을 이용한 백신이거든요. 네. 이러한 경우에는 사람의 유전물질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도 과거에는 이러한 가능성에 우려를 둔 적이 있는데 네. 그 이후에 실제 연구에 있어서 사람의 유전물질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게 낮다, 거의 없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크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는 영향을 안 주더라도 혹시나 장기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추 모니터링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런 형태는 상용화 사례가 아직 없다 보니까 더욱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승인되더라도 물량 확보와 수입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상황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내년까지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약 13.5억 도스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중에 미국, EU,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선구매 계약을 완료를 한 상태이고 그래서 현재 약 12억 도스 정도가 소진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모더나 백신도 유사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 내년에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확보를 위한 해법은 일단 남은 물량 중에서 일부라도 선구매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에서 보고 있는 방향은 실제로 SK바이오사이언스와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은 아스트라제네카나 노바백스 같은 백신의 형태들이 실제로 위탁 계약 생산 그 조건상에서 우리나라 국내에 일정 물량을 유통시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어떤 해법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만약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물량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치료제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연내에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나올 전망인데요. 항체 치료제 주로 어떤 환자에게 쓰이는 건가요? 일단 현재 셀트리온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상시험은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연내에 긴급 사용 승인을 받더라도 감염 초기에 경증 환자에게 쓰일 수밖에 없고요.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임상시험을 다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예. 다만 중증 환자에 대한 효능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회의적인 부분이 한 사례가 있는데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항체 치료제 임상시험을 진행을 하다가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거든요. 따라서 경증 환자한테는 이런 항체 치료가 어느 정도 효능을 보일 수 있을 걸로 예상은 하는데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는데요.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합니다. 불필요한 모임은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